손흥민이 소속된 LAFC는 다음 날 포틀랜드와의 친선 경기와 관련된 사진 몇 장을 올렸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비공개 훈련이라고 주장하며 영상 없이 사진 10장만 게시했는데 그 사진들은 팔렌시아, 델도, 부앙까, 에반스, 페리, 세구라, 오르다스, 틸만, 심지어 골키퍼 하살까지 솔직히 말해서 제가 관심도 없는 선수들의 사진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손흥민의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댓글조차도 온통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아르소니 감독은 어디 갔나요? 사진을 올릴 거면 손흥민 사진부터 올리세요. 손흥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왜 기자회견에 불참했나요? 관리자님, 제발 손흥민 사진부터 올려주세요. 너무 걱정됩니다. 왜 이러는 거죠? 손흥민 소식 좀 알려주세요. 부상인가요? 왜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건가요? 손흥민 선수도 감독도 없이 어떻게 경기를 연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기 시작 전부터 걱정이 됐습니다. 국내외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찾고 있었죠. LAC 공식 소셜미디어 페이지에는 손흥민 선수의 행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포틀랜드 구단이 올린 사진을 통해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 손흥민 선수는 갈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베르미 선수가 심각한 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마르티네스와 에보세 선수도 아무런 발표 없이 경기에 불참했습니다. 국내 팬들은 계속되는 비공개 훈련에 실망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 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손흥민 선수는 어디 있는 걸까?입니다. 6월 5일 산호세와의 경기에서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비공개 훈련이라고 하지만 팬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의 옛 동료가 두 선수의 재회를 바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선수는 다름 아닌 티모 베르트입니다. 토트넘에서 임대되어 뛰던 베르트는 짧은 기간 동안 손흥민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손흥민이 독일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독일 출신인 베르트는 손흥민과 직접 소통하며 새로운 구 부리그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유로파 리그 우승을 차지한 후 베르트는 옛 소속팀 라이프치히로 복귀했지만 6개월 동안 단 3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그 3경기 모두 교체 출전이었으니 주전 자리를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익숙했던 등번호 11번도 박탈당하고 36번이라는 다소 굴욕적인 번호만 달게 되었는데 선수로서 그에게는 모욕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적을 선택했고 그의 행선지는 MLS의 산호세였습니다. 1월 30일 새벽 1시경 베르너의 공식 이적 발표가 전해졌습니다. 산호세는 베르너를 지명선수로 영입했고 평균 이상의 연봉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던 만큼 산호세는 소셜미디어에 베르너의 영입 홍보 사진을 여러 장 게시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토트넘 호스퍼 선수들과 팀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베르너 본인도 이 사진을 공유하며 손흥민에게 앞으로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팬들은 MLS 시즌 개막과 조별리그 경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LAFC가 2026년 이후 손흥민에게 출전 기회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즌 개막 전 손흥민과 베르너의 친선 경기 영상을 반드시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항의 시위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손흥민이 이 경기에 출전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베르가모 선수들과 만나 담소를 나누는 영상이라도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정말로 로스앤젤레스를 침략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손흥민이 베르가모로 이적한 지 얼마 안 되어 대표팀에 발탁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물론 토트넘과의 연결고리도 있지만 베르가모에는 손흥민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밴쿠버의 토마스 밀러입니다. 밀러는 독일 선수이고 두투루슈머 어메리체인나번네니는 나이들은 훨씬 더 되게 가까울 수도 있는데 왜 하필 밀러가 아닌 손흥민에게 연락했을까요? 바로 그거죠. 물론 친선 경기 일정도 한몫하지만 손흥민의 성격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한 해외 신문은 최근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 10명을 선정했는데
그들이 유명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손흥민을 그 명단에 올렸습니다. 1위는 귀여운 강태, 2위는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에 이어 로벤, 브람, 실바, 호나우두, 말리니, 피르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은 이 명단에 오른 유일한 아시아 선수이며 이탈리아 선수 3명, 브라질 선수 2명, 그리고 프랑스, 한국,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선수가 각각 1명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안티팬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선수임을 증명합니다. 과거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가레스 베일은 손흥민을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팀이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행복해 보이며 지는 경우에도 몇 시간 동안만 슬퍼하다가 금세 다시 웃음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라커룸에서 농담도 잘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잘 지내는 것으로 유명하며 손흥민의 인성을 칭찬했다. 2024년 리서치 및 네트워킹 서비스인 기브스포츠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 10인에 손흥민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손흥민이 기량과 실력을 모두 갖춘 세계적인 선수임을 증명한다. 손흥민이 모든 축구 감독의 드림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세계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위르겐 클롭 감독 역시 최근 손흥민을 언급했다. 독일 스포츠 미디어 채널 RTL 스포르트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위르겐 클롭 감독은 자신이 정말로 지도하고 싶었지만 결국 영입하지 못한 선수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돈 문제였습니다. 당시에는 손흥민에 대해 확신이 없어서 영입할 수 없었습니다. 명백한 실수였죠. 그때 손흥민을 놓친 게 너무 후회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후로는 손흥민을 영입할 기회가 다시 없었고 저는 정말 손흥민을 지도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감독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감독은 10년도 더 전인 2013년부터 손흥민을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2022년 11월 같은 감독이 KBS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2013년 도르트문트 감독 시절 함부르크의 손흥민을 눈여겨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바이엘 레버쿠젠을 선택했을 때 그를 놓친 것을 진심으로 후회한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다. 그는 환상적인 선수다.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이자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다. 자랑스러운 선수다. 라고 말했다. 그의 손흥민 칭찬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2025년 3월 리버풀의 4번째 영입을 발표한 후에도 클로드는 여전히 손흥민을 언급했다. TVR 풋볼과의 인터뷰에서 클로드는 토트넘의 손흥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당시 한커우였던 것 같은데 왜 언급하지 않았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손흥민을 보고 아, 신니, 이 바보야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손흥민을 영입하지 않은 자신을 바보라고 자책하며 내가 미쳤나? 라고 말했다. 이후 2025년 10월 로마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리버풀에 있을 당시에도 손흥민 영입을 위해 노력했었다고 밝혔다. 그가 리버풀 감독 시절 영입하지 못한 유일한 선수로 손흥민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는 손흥민이 리버풀의 정체성과 철학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선수였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구단이 손흥민을 그만큼 아끼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빅클럽의 감독이 손흥민을 베테랑 리더로 영입해서 두 사람이 한 팀에서 함께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흥민이 선수 생활 마지막에 유럽으로 돌아와 화려하게 마무리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